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습은 문제만 그냥 훅 풀고 답만 맞추고 오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복습을 하실 때 다 볼 필요가 없죠. 아까 이렇게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금방 눈에 보이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예? 예? 있잖아요. 21번에 5번 같은 거.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21번에 5번 같은 거. 금방 알죠.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뭐 21번에 1번이나 20번에 1번 뭐 이런 것들,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들. 이게 지문을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왜, 아까 제가 7, 8에다 뭐 민법 총칙의 앞부분에 뭐 법률 사실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법률의 종류가 어떤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제3자가 어떤 놈들이 있었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사례 형태로 나왔던 것도 한번 쫙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기본사회 요약서에 나와 있는 거 쫙 체크해서 확인을 딱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한번 1번부터 꼼꼼하게 쳐다보고 말이죠. 그걸 일일이 다 교과서에서 찾아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딱 나오고 탁탁 찍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복습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습이 딱 끝나면 이제 다음 주 거 문제 쭉 풀어놔요. 뭐 그러고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남아. 아까처럼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니까 안 남는 거예요. 꼼꼼하게. 푸는 것도 아까 제가 분명히 1분씩 해갖고 풀으시라 했는데 괜히 그냥 맞추겠다는 굳건 하나 이제로 그냥 하나 읽어보면서 한 문제 푸는데 5분, 10분 막 이렇게. 실전 가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것들은. 문제 풀이는 훈련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풀고 답만 딱 체크하고 복습할 때 이제 그렇게 좀 까다로운 문장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거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이렇게 중요 부분인 거 아닌 거 구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허위 표시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정리되는 것들, 비지 표시 요건과 효과 이런 것들, 반사의 질서행위 인지 아닌지,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딱 책에서 찾아가지고 그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것들 딱딱 찍어갖고 확인하고 다음 주 거 훅 풀고. 그럼 시간이 남아요. 민법은. 남아요. 해보세요.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남으면 이제 그때 이 문제풀이 예복습과는 별개로 민법 처음부터 쫙 한번 인강을 듣거나 말이죠. 이렇게. 조문을 내가 이번에 한번 좀 보게 되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거나. 기출문제 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별거 사이드로 빼가지고 별도로 한 세트 이렇게. 같이 진도에 맞춰서 정리. 그 두 가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 풀이 때. 안 되면 두 번째 건 빼고 첫 번째 것만 하셔도 되고 2차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것만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지문을 다 읽어드리는 게 있고 특정 지문 같은 경우는 톡톡 끊어서 읽죠. 여러분들도 읽을 때 그렇게 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지문들이 거의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그럼 이걸 읽을 때는 꼭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얽매여서 읽으시면요. 오히려 이해했던 것도 헷갈려요.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면. 그러지 말고 단위별로 읽으시면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뭉텅뭉텅. 그런 훈련도 복습할 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까 차고 같은 경우도 동기의 차고 같은 경우도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 동기의 차고도 사고가 된다 그랬죠. 근데 끝이 뭐예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게 키워드란 말이구나. 합의까지 필요가 없구나. 이 문장이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뭐지? 라고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는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이. 아시겠죠?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본인이 왜 맞췄는지 모르고 맞추는 게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왜 맞췄는지 몰라요. 실제로. 나중에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절절히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도대체? 그렇게 돼요. 시험 본 당일날 그 문제가 나왔다는 것조차 다 까먹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가 가끔 전화해서 그 문제 맞추셨어요? 제가 찍어드린 건데 그게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게 나왔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합격하신 분이. 그게 나왔었나요? 시험 본 당일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도 그렇게. 자, 22번. 22번에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나왔죠. 법령상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2번은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죠. 없다. 3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기의 착오 중에서 유발된 거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3번. 4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뻔해요. 확인 안 했어요, 이거. 본인이. 그럼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5번 또 나왔네. 해제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틀렸다니까. 이런 게 키워드예요.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의 착오로 이렇게 계약을 다시 취소했다. 그럼 이렇게까지 쫙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딱 보고서 해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틀렸네. 딱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훈련하시면 그렇게. 자, 23번에 1번. 중대한 과실은 자 증명하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라 했어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누구였죠?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뭐였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 옳은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죠. 부인하는 가 증명하라 했으니까 틀렸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예요? 착오자, 표의자, 취소하려는 자. 틀린 거죠. 자, 2번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기망으로 유발된 경우. 자, 그럼 요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요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었죠. 그렇죠?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까다로운 문장인데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23번이 몇 번이에요, 이거? 23번에 2번인가요? 의사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연대보증, 신원보증. 뭐라고요? 연대보증, 신원보증.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류에 표시한 경우. 여기 있었죠? 이때는 뭐만 되고 착오만 되고 사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가 일치한 거. 이럴 때는 요 착오가 무슨 착오였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착오가 뭐였어요? 동기의 착오. 그럼 이 경우에는 뭐만 성립하는 거고 원래는 사기만. 착오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유발됐잖아요. 상대한테 속았잖아요. 속아서 동기의 착오가 생겼잖아요. 그럼 유발된 거잖아요.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럼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유발된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요거만. 그게 2번입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이 기망에서 유발된 경우에는 설령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됐으니까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착오가 될 수 있다. 3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5번 또 나왔어. 지번 착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거 4번. 24번은 1번 중대한 과실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번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죠.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은 보세요. 계약 쌍방이 그 기초가 되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착각을 해서 그 상황에서 약정하지 않았다. 자,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표현인데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특정 사항을 약정을 못했어요. 왜 약정을 못했냐? 둘 다 착각에 빠져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했으니까 뭐도 못한 거예요. 표시도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의 흠결이에요. 예? 공백, 간극. 이럴 때 적용되는 법률행 해석이 뭐가 있었어요? 보충적 해석.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가해자고 피해자인데요. 합의를 보면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서 누락을 시켰어요. 그럼 무슨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3번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생각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게 3번 질문이. 아, 이 문장이 그거구나. 머리에 꽉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것들은 그때마다 아, 이게 그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계약상방이 그 기초한 어쩌고 저쩌고 약정하자. 이게 뭘 말할까? 아, 깜빡하고 둘이 빼먹었구나. 생각을 못하고. 그럼 보충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보충적 해석이 그런 거였었죠.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을 때 제3자 시각에서 보충적으로. 당사자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만 했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해서 가상적 의사를 보충하는 거. 이게 보충적 해석이겠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번. 4번은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 거고요. 5번은 동기의 착오 아까 봤다는 거 호텔 신축. 아까 호텔 신축, 공장 신축. 똑같죠?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5번도 보세요. 길지만 이거 옛날에 한번 착오를 사례 형태로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금방 맞춰요. 두 번째 절 법령상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공장 지을 수 없다. 호텔 신축할 수 없다. 아파트 못 짓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그런데 갑을간의 내용은 언급은 없었고 리을 마지막에 을은 갑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모른다. 그럼 뭐야? 동기의 착오가 있고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고 유발된 적도 없고 그럼 뭐야? 그냥 유효로 끝. 그렇죠? 유효로 끝. 1번. 깜빡하고 2번 원시적 불능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동기에 불과해요. 여기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토지 사고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불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장 건물을 못 짓네 처음부터 그럼 이거 원시적 불능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층 건물 짓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은 이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 갑이 갖고 있는 동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4번 사기 같은 거 없었고요. 5번 갑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25번에 참 5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갑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해제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냐 아니면 계약금 해제냐 이건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계약금 해제라면 틀린 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라면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계약금만 지급한 채 뭐 이런 말이 있었다면 혹시 5번을 계약금 해제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계약금 해제인지 아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5번은 이 의의를 해볼 수 있는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갑이 증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계약금 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판단이 지금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의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금 이걸 틀린 걸로 지금 문장을 냈는데 그 이유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가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보게 되면 해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해제하니까. 그렇죠?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번은. 옳은 것은 1번이고요. 5번은 계약금 해제라고 못을 박으면 틀린 지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행 착수하기 전이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26번 봅니다. 1번은 중대한 과실의 개념이고요. 2번은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상대방. 3번은 공장 짓는 놈이 관할관청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고요. 4번은 역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데 확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고요. 5번은 농림지역임에도 관리지역이라고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뭐예요 이거? 농림지역인데도 관리지역이라고 잘못하는 거. 무슨 착오예요 이거? 에? 동기의 착오요? 뭘 짓는다고 돼 있어요 얘가? 아니죠. 토지의 성질 착오입니다. 중요분이 될 수. 뭘 짓는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 토지가 농림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살짝 뒤틀어서 공법상 제한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동기착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판례인데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토지 이행 계획 확인서를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확인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은 없다 그래야죠. 5번은 틀린 지문인데 판례예요.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확인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는 제대로 확인한 거니까 중대한 과실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 2, 3, 4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27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두 번째로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있을 수 없는 게 사기 강박이죠. 세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기망착오 의사표시 인과관계, 강박 공포심 의사표시 인과관계. 그 다음에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위법하다. 그 중에 기망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시가목비 위법하지 않다. 허위 과장 광고 위법하지 않다. 고수익 보장 광고 위법하지 않다. 그렇죠?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강박, 위법한 강박, 특히 고소고발권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 그 다음에 위법한 수단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요건들 간단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가 가능한데 조문 2개 꼭 기억하실 거. 110조 1항은 그냥 취소고요. 요게 조심해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갑이 을과 계약을 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갑의 상대방은 을이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이럴 때 갑은 그냥 취소 못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한 세트. 두 번째로 이때 제3자. 인놈과 아닌 놈이 있다. 인놈, 을의 피용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을의 피용인이 갑을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있으세요.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요약자를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낙약자가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갖고 요놈들은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죠? 상대방과. 그래서 판례가 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얘는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다. 이놈은 아예 그냥. 누가 있었어요? 대리인. 그럼 이거 문장까지.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을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110조 2항이 제일 중요해요. 취소하면 소급 무효. 선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 제3자는 취소 전에 등장했든 취소 후에 등장했든 보호된다. 선이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타제도와의 관계에서 기억하실 거 사기담보 책임 선택적, 사기착오 선택적. 또 하나 사기당한 사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중첩적.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중첩적. 거기서 조심하실 거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고요. 두 번째가 취소 후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하고요. 그 정도가 기억나시면 돼요. 간단하죠? 내용 자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1. 사기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그것이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 이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한다. 근데 3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어요? 보통 마음대로 해라 자식아. 법적으로 해라 자식아. 그러죠? 공포심 자체가 안 생겨요. 3번 X. 4번도 마찬가지예요. 서명해 주세요. 공포심 생겨요? 도장 찍어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 그럼 부들부들 떨려? 안 떨려요. 5번. 국가기관의 부당한 강박. 이거 강박이라고 그랬죠.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3번이 답이죠. 28번에 1번. 시가 묵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위법한 기망. 아니다. 2번.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니까 과실기망 과실강박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과실자 나오면. 그러니까 2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으로 차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사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 있는 기망. 고의가 2개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기망이나 과실강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죠. 3번. 사기는 백구조 착오와는 달리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으면 없지요. 사기에서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착오라, 즉 동기의 착오라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착오나 공포심은 당한 사람만 착오를 일으킬 정도, 당한 사람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충분하다. 즉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일반인도 착오에 빠질 정도, 일반인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기망이나 강박일 필요는 없다. 이걸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이럴 필요는 없고 당한 사람만 착오에 빠질 정도, 당한 사람만 공포심을 느낄 정도. 이걸 주관적인 거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 표현. 그러니까 3번에 주관적인 것으로 부족하고 동기의 착오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 중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것. 이거 요건 아니었어요. 손해 발생은 불법행위에서나 요건이죠. 사기 강박에서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손해가 생기는 거고요. 사기 강박의 요건은 손해 발생 따위는 요건이 아니다. 5번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속이고 팔았어요. 산 사람은 담보 책임 추궁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29번. 자, 1번 보세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1번 X. 2번에 상대방의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3번은 신원 보증서류, 연대 보증서류 사기 안 된다. 사기 안 된다. 4번은 시가 허위 고지 위법하지 않다. 사기 취소 못한다. 5번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니까 누구 사기하고 똑같다. 갑의 사기하고 똑같다. 따라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에? 그렇게 쫙쫙 물으면 쫙쫙 나가는 거죠. 3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위로가 있네요. 시커멓게 돼 있네요. 사기를 이유로 범죄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맞죠? 문제 아니에요. 굵게 돼 있다 해서 지문이에요. 예. 2번 상대방의 대리인 사기 또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고요. 선의 제3자 대응 못했는데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3번이 X. 4번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선이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예, 읽어보세요. 사기로 하는 거래행위가 취소가 되기 전에 취소 후가 후에 가릴 필요 없이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취소 전에 등장한 제3자든 취소 후에 등장한 제3자든 선이라면 보호된다. 모든 데서 또 걸리시죠. 마음이 찜찜하죠. 그렇죠. 판례 문구예요. 판례가 모든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판례. 원래대로라면 이 판례가 그 모든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이것도 이제 이거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포괄승계인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취소 전든 뭐 이렇게 포괄승계는 취소 후 포괄승계는 보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니야라고 보통 해야 되는데 판례 자체 문구에 모든 자가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시면 되고요. 5번 취소와 손해배상청구는 경합할 수 있죠? 중첩적 행사가 하나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 31번에 1번 비진이하고 결합돼서 강박에 의해서 증여했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대로 나왔죠. 즉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2번 반사의 질성이 아니라 했고 3번 제3자 강박 또 나왔어요. 상대방이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4번은 강박 나오고 박탈 그러면 무효 이렇게 가져요. 강박에서 의사결정의자가 완전 박탈 그럼 뭘로 간다? 무효. 5번은 보세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 아까 부정한 목적. 이익 취득 목적. 위법한 수단.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위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짝짝 키워드로. 32번. 1.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 안 된다. 아까 그랬죠? 취소와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취소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2번. 본인 가족 해약도 무방하고요. 강박에 의한 그 공포심, 해약의 고지가 꼭 실현 가능한 거여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협박을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여러분의 애하고 똑같이 생긴 인형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송곳으로 심장을 팍팍 찌르면서 째려보고 있어. 뒤져라 뒤져라 그러면서. 그럼 죽어요? 안 죽지. 그래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실현 가능할 필요가 없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3번 주관적인 것도 무방하다. 당한 사람만 착오를 일으킬 정도. 4번은 또 남았네요. 강압적 수단.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5번 상대방의 피용자. 피용인. 상대방은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똑같은 게 33번에 1번. 피용자의 경우에는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한다.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은행의 출장수장은 은행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제가 은행 직원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행 출장소장이 기망을 했다면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이거 따질 필요 없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예? 그 뒤에 문장만 좀 조심하시면 돼. 이런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대리인이니까. 3번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없다 그랬죠. 4번은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으면 설령 제3자가 사기강박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죠. 보호할 제3자 상대방이 없으니까. 5번 아까 위법한 강박 아니라 그랬고요. 34번에 1번은 소송이니까 취소 못하고요. 2번에 대리인 기망 또 나왔어요. 본인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거의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들어오죠. 이제 안 들어오나? 들어와요. 거의. 3번 박탈 무효. 5번 시가묵비 위법한 기망 아니다. 5번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도 쉽지요. 35번에 1번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다. 2번 상대방 없는데 제3자 사기강박이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사기 따위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나왔어요. 4번 대리인이래요. 짜증나 죽겠어. 이제 주둥이 아프죠. 주둥이 아파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선이 무과실도 취소할 수 있다라니까. 5번 부작위도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거 말하는 거예요. 36번 사례 형태로 A는 B의 사기에 의해서 A가 B의 사기에 의해서 C와 거래. B가 C의 대리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 A는 그냥 취소 못하고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골라내면 되죠. 답 5번. 옳은 거 5번밖에 없죠. 그렇죠? 37번 갑은 A의 기망으로 을에게 마찬가지예요. 갑은 A의 기망으로 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렇게 안 돼 있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니은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 디귿 을이 대리인이다. 을이 대리인 A가 있다. 그럼 갑은 지부지를 물분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을이 전혀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디귿 X.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취소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취소 안 해도 된다니까.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근데 병이 선이다. 선이 병 보호된다. 그러니까 선이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쪼르륵 틀렸네요. 디귿 리을 미음이. 됐죠? 이 정도예요. 문제가 나와도. 공부할 때 제가 누님 말씀 공부할 때는 어렵게 공부해도 지문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딱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38번부터는 의사표시효력 발생 시기. 조문 111조부터 113조까지. 먼저 원칙 도달주의. 그렇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진입해서 상대방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다. 동거가족의 수령도 도달이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게 원칙이다. 불도달에 대한 불이익은 다 표의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발신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 반송 안 된 거 조심하시면 되죠.
내용 증명 등기 반송 안 됐다. 원칙적으로 도달로 추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는 것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거 무건들이에 대한 추인 여부의 최고 확답 있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 미리 지연 통지 발성, 격자 간의 계약에서 발신주의 승낙 통지, 그럼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모르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공시송달. 그렇죠? 세 번째로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없어.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 못해.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괜찮다.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조문관에서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봅니다. 38번에 1번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번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나 알 것까지는 필요 없다. 3번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했는데 그 전에 사망했다. 상관없다. 111조 2항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력이 생긴다.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른다. 공시송달. 5번은 보통우편. 보통우편. 내용 증명이나 등기가 아니다. 이거 도달로 볼 수는 없다. 없다. 39번에 1번 공시송달. 2번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했다. 의사표시 효력 영향 없다. 111조 2항. 3번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번 5번 등기와 내용 증명. 4번 등기 상당기간에 도달하였다고 추정을 할 것이다. 4번 X. 5번 발신주의 골라라. 아까 말씀드린 3개 있는지 찾아내면 돼요. 기억, 격지간에 계약, 승낙이 있네요. 청약이라고 나면 안 돼요. 청약은 도달이에요. 승낙만 발신주의. 미음해 보니까 무건대리에 대해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있네요. 그렇죠? 비읍 조심하세요. 격지간에 계약에서 청약이에요. 이거 지금 도달이에요. 이거 도달. 요거는. 승낙만 발신이에요. 승낙만. 그럼 기억, 미음 2개. 그렇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 지연 통지 발송. 사고에 의한 연착. (528조) 2항. 됐죠? 41번에 1, 2, 3번은 본 거고 4번 의사표시를 수행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는 표의자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주장할 수 있다. 5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 괜찮죠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의사표시를 보낼 때 능력자였기 때문에.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죠. 42번은 뭐 여러분들 놀리고 있어요. 틀린 거 고르래요. 1번이죠. 그렇죠? 2번 본 거고 3번 도달한 때 효력 생기고 4번 공시송달이고 5번 보통우편이 또 나왔어요. 43번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비리표시 규정 적용된다 그랬고요. 2번은 표의자의 진위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고요. 3번 제3자의 사경방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요. 4번 시가묵비 기망 아니라 그랬고요. 5번 제3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진이가 아니다. 쭉 다시 한번 연결해서 나오는 거고. 44번도 다 모아놓은 거죠. 1번 뭐가 보여? 박탈. 무효죠? 이게 답이네요. 2번 공장 설립 안 알아봤어. 중대한 과실 있다. 3번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4번 합의가 필요 없다. 5번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 눈에 쫙쫙 들어오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쫙쫙 들어와요 그냥. 그런 것만 맞춰도요 80점 90점 나와요 실전에서. 하고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풀어도 꼼꼼하게 안 풀어도 8, 90점 나와요.
시험장 가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긴장하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다 보면 함정에 걸려들어서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해설 같은 거 보면 야 이거 맞출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틀렸을까? 그렇게 틀린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틀린 것보다 실제로. 예? 45번. A, B 간의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C가 알지 못하고 선이네요. 그렇죠? 선이니까 A는 C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요. 2번 A가 C로부터 사기를 당해 B와 계약을 했다.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계약 해제사와 취소제가 전시에 존재할 때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요. 4번은 A가 대리인 C를 통해서 B와 계약을 했을 때, 자 보세요. A가 대리인 C를 통해서 B와 계약을 했어요. A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에요. 이럴 때 사기 강박은 누굴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지부지는 누굴 표준으로? 역시 대리인 표준으로 116조 1항 대리지문이 나왔어요. 선, 악, 지, 부지, 과실, 유무, 사기 당했냐, 착오가 있냐 다 누굴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4번 X. 5번 A가 C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이냐.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옳은지만 틀린 거 4번. 자,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늘 봐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지문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정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법 총칙은. 앞부분 특히. 근데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무권 대리가. 그거는 다음 주에 확인할 겁니다. 다음 주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진도표 받으셨죠? 무효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